안녕하세요. 자폐성 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로는 의사소통을 위한 환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반응적 상호작용 대상자, 의사소통 기회 제공, 마지막으로 사회적 환경 설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2, 3, 4번은 의사소통 환경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소통 환경을 알아보기 전에 의사소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표현하거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말, 소리, 행동을 사용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의사소통이라는 단어에서 소통을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말을 주고받는 상대방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형태를 사용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소통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모든 역량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상호작용, 의사소통 체계, 기회, 태도, 기대, 물리적 환경이 모두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환경과 모든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의사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 환경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통해 아동은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의사소통 환경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기술을 일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사소통 환경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응적 상호작용 대상자입니다. 반응적 상호작용 대상자란 무엇일까요? 저는 또래나 부모와 같이 아동의 주변에서 아동과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반응적 상호작용 대상자라고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은 의사소통 부분에서 발달 지연이나 반향어, 혼잣말, 미숙한 문법적 구문을 사용하는 등의 독특한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아동의 언어 행동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기울여주며 주고받기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반응적 상호작용 대상자는 아동의 언어, 의사소통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그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확장시켜줄 수 있는 아동의 주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환경의 두 번째 방법은 의사소통 기회 제공입니다. 아이가 매일 보내는 일상 속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등하교 시간에 인사하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이에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와 사과를 보여주면서 바나나랑 사과 중에 무엇을 먹을래? 라고 하는 것보다는 말을 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바나나와 사과를 보여준 뒤에 아동이 반응하기까지 기다리거나 아동이 하나를 집으면 먹어요 와 같은 짧은 말로 간단히 응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별적 동기 유발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이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게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조화된 기회 제공에서 구조화는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어떤 포인트에서 아동이 말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에게 배고파? 밥 먹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반응이 느리더라도 혹은 대답이 아니라 말을 똑같이 따라하더라도 반응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환경 마련의 마지막 종류에는 사회적 환경 설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사회적 환경은 필수적이고 사회적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회적 환경 설계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활동 지원, 활동의 전환 지원, 영역이 표시된 놀이공간 제공,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최소한의 부분 참여가 가능한
연령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활동 지원은 말 그대로 아동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활동의 목록이나 과제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시장놀이를 예로 들었습니다. 시장놀이를 할 때 인사하기, 돈 건네기, 거스름돈 받기, 물건 받기 등 필요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과제 단계를 알려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활동의 전환 지원을 하는 것은 이것도 말 그대로 활동을 전환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분 있다 끝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타이머나 모래시계를 보여주거나 그림이나 사진 일정표로 활동을 전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역이 표시된 놀이공간 제공입니다. 유치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마지막으로는 모든 구성원이 최소한의 부분 참여가 가능한 연령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폐성 장애 학생이 완전 참여가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의 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즉 아동이 최대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한 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색연필로 그림 색칠하기와 지점토로 원하는 것 만들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색연필로 색칠하는 활동에서는 아동이 손의 소근육을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점토로 원하는 것을 만들기 활동에서 이 또한 무엇을 정확히 만들어내지는 못해도 만져보고 느껴보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자폐성 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환경 마련에 대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